부산의 건축이라고 하면은 멋진 마천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싶다는 야심만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오,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손꼽힌다는 주방 가구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마감했다는 욕실, 남자들의 로망으로 채워진 서재까지 집보다는 고급 호텔이나 미술관처럼 보이는 집인데요. 이런 럭셔리 하우스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장은석입니다. 건축가의 신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저는 오더를 받는 집은 개인의 기호가 자꾸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집을 좀 짓고 싶었던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짐이 진해지고 그것 멋짐을 잃지 않는 그런 공간들, 그런 집이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 럭셔리 하우스 빨리 탐구해 볼까요? 야, 이 집인가 보네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이 너무 이 동네에서 딱 눈에 띄고 너무 예뻐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른 굉장히 큰 사선이 있는데 얘가 이게 고개를 이렇게 딱 들면서 네, 뱃머리 네. 들고 네. 올라가듯이 산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평범하지 않은 네. 그런 좀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집을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네모 반듯한 구조의 집들이 재미없어 보였다죠. 그래서 집 곳곳에 사선을 내고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또 태양광 모듈처럼 기능은 좋지만 미관을 해치는 홈통이며 기타 생활 배관들이 드러나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죠. 엄청난 게 외장재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은 그냥 주방 상판 요만큼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 집을 다 이걸로 전체를 네, 쌌다는 거죠. 이게 대리석을 갈아 압축한 인조 대리석인데요. 대리석보다 훨씬 강한 데다 더 무겁고 더 비싸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고요. 외장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달 가까이 외장만. 네, 네. 야, 대단한 공이 든 외장이네요. 집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안반까지 파일을 24개나 세웠는데요. 보통 아파트나 고층 빌딩 시공 때나 하는 그런 공사랍니다. 집 상부는 2개의 기둥과 보호가 떠받치고 있는데요. 보호가 보통 집의 7배라네요. 글쎄. 설계만 8개월, 시공에 11개월이 걸렸답니다. 오빠는 사업가나 뭐 건축가보다는 예술가 같아 얘기를 많이 해요.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만족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 탐구해 볼까요? 현관을 들어오면은 먼저 긴 복도가 맞이하죠. 그 길 끝에 1층의 메인 공간, 주방이 나타나는데요. 야, 무슨 수입 주방 쇼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석 거친 돌 화강석이랑 목재랑 이런 테라조의 스테인리스, 굉장히 질감이 아주 거친 거에서부터 아주 매끈한 것까지 섞여 있어서 하나도 안 지루하고 너무 멋진데요. 아, 듣고 보니 보이네요.
스테인레스 주방 가구와 거울 장식은 차가운 느낌이고 나무 장식과 천연석은 거칠면서도 따뜻한 느낌인데요.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여기 정말 주방 맞나요? 사실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 여기 집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 때가 좀 많죠. 집이 꼭 편안해야 되냐, 좀 1층 이런 공간은 좀 각 잡고 앉아 있어도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천연석은 두께가 무려 20cm, 무게만 총 3.5톤, 시공 자체가 도전이었답니다. 무게를 견디기 위해 벽을 두꺼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한 겹 더 두껍게 하고 접착제와 앵커를 이용해 이중으로 작업을 했답니다. 공을 들인 만큼 작품 같은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죠. 이게 엄청 유명인들 주방에 있다고 우리가 들어는 봤으나 본 적은 없는 주방이잖아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방으로 되게 네. 유명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태리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주방의 꽃은 주방 가구.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주방 브랜드라는데요. 이게 바로 후드고요. 이 와인잔만 차 한 대 값이래요, 글쎄. 전 요리를 잘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저한테는 그런 재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건축가 남편이 아내를 위한 뭐 이렇게 좀 멋진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좋아서 한 거거든요.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네. 또 주택에서 주방을 잃으면 주택을 잃는다는 말, 네. 그 의미처럼 주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방에 진심인 남편 실력 발휘하려나요? 어머, 근데 메뉴가 라면이에요? 라면으로도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뭔가 다르다 라면인데. 어휴, 라면의 화려한 변신. 이 주방에서 만들어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걸까요? 맛있어? 응, 오빠가 해준 요리는 다 맛있어. 다행이네. 음식을 그냥 막 하진 않으시나 봐요. 아, 그렇죠. 뭐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건축이랑 요리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의 선정, 그리고 먹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 건축도 그 사는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정성껏 짓는 것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은 다목적으로 사용된답니다. 직원들과 회의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럭셔리한 와인바로 변신을 하는데요. 남편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죠. 고급 주방이 설치가 돼 있고 멋진 음악이 흐르고 솔직히 너무 멋지거든요. 그걸 혼자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즐길 때. 네. 이런 완벽한 주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생활 가전들을 모아둔 보조 주방인데요. 보조 주방은 기능에 좀 더 충실했다죠. 세탁기는 행주 전용이고요. 또 차고하고 연결돼 있어 짐 정리가 쉽답니다. 진짜 이런 게 그 본인이 살림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설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 놀라운 건 아내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 이걸 다 시뮬레이션 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공간은 또 아름다워야 되지만 기능적이어야 되는 면, 그렇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1층 주방 탐구는 끝났는데 2층 올라가기 전에 들릴 곳이 또 있답니다. 저희 1층에 화장실을 한번 보고 가시죠.
아주 화장실이 뭐 특별한 게 특별한 있나 봐요? 화장실입니다. 야, 여기는 정말, 야, 이런 화장실 처음 봤어요. 이 층고가 얼마나 돼요? 지금 4.6m입니다. 화장실 천장을 왜 이렇게 높게 하셨을까? 제가 천장에 네. 스피커를 설치해 놨습니다. 네. 음악이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도록. 위에서 폭포처럼 네, 쏟아져 네, 내리는 네. 느낌. 음악의 조예가 깊은 남편. 집안 곳곳에 스피커를 달았다죠. 화장실이 순식간에 음악 감상실이 됐답니다. 아, 소장님 음악 폭포 어떤가요? 변비 생기겠는데요? 육회 삼계 통길 줄 알았는데 변비라뇨? 왜 변비 생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 변비가 왜 생깁니까? 오래 앉아있고 싶어서. 그런데 이곳에 스피커를 설치한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라디오나 스피커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 프라이버시와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배려입니다. 원래 남편의 전공은 미술이었다죠. 남편은 계단과 복도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몄습니다. 정교하고 매끈하게 마감한 벽을 배경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 집에선 버려진 공간이 없습니다. 하이엔드 주택은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감성이 삶에 녹아들었을 때 빛을 발한다죠. 안방은 단순한 구조지만 오직 아늑한 잠자리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답니다. 아까 우리가 되게 높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높은 데 있다가 이것도 낮은 공간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오고 또 침대가 꽤 높잖아요. 요 침대를 덮고 있는 이 캐노피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또 작은 스케일을 만들어줘서 높이도 작고 여기 이 공간적인 면적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무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꾸며진 것 같아요. 사실 안방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이랍니다. 야, 여기도 럭셔리네요. 부부 욕실인데요. 고급스러운 스페인산 대리석 타일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죠. 아까 주방에서는 수입 주방 쇼룸 같았거든요. 네. 여기 오니까 욕실 전시장 같아요. 일단 넓고 일반 집의 욕실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남의 집 방만 해요. 집 외관의 사선을 따라 화장실에도 사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욕조를 위로 올리고 아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걸터 앉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공간이 넓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거는 텔레비전 맞죠? 이 집에선 반신욕하다 휴대폰 배터리를 없겠다. 하루 종일도 있겠어요? 이 욕실은 오래 머물고 싶은 욕실, 또 지루하지 않고 또 목욕을 즐기면서 이렇게 TV도 시청을 할 수 있고요. 호캉스보다 더 멋진 욕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욕실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것은 이 대리석 타일. 타일도 비쌌지만은 하루에 5장밖에 붙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부 무늬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네. 연결이 되는 타일이 아닌데도 조른 거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다시 다 깔고 다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장인의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타일을 아주 한 땀 한 땀 붙였네요. 그러나 저러나 사람 사는 집에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이 하나 없을까요? 수건이 각이 잡혔어요.
군인들 군복 바지 주름 잡은 것처럼 네. 수건이 각이 잡혔어 지금. 각 잡는 거 잘하죠. 누가 그렇게 각을 잘 잡나 했더니 역시나 남편이군요. 이쪽이 그래 내가 된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I can hardly speak. 아내가 개어놓은 수건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I seem to find 다시 펼쳐 새로 개는 남편. 항상 이렇게 제가 다시 펼쳐서 다시 아니 제가 갠 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되면 다시 I'm in heaven. 사실 빨래도 남편이 한 수 일하죠. On the round 요리에 빨래, 인테리어까지 살림 9단입니다. seems to vanish like the gamblers like this. 가시기 전에 또 여기서 물 한 잔 드시고 네. 아, 여기는 또 여기 2층에 있으면 1층에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작은 캔틴 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도 아내를 배려한 공간이라죠. 무뚝뚝해 보이는데 츤데레 남편이랍니다.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방법은 보일 때마다 마시는 거다. 그래서 내려오면 정수기가 바로 보이니까 보이면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항상 지나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물을 늘 옆에다 두고 자기 전에도 그러고 계속 물을 컵에다가 받아서 갖다 주기는 해요. 굉장히 자상하시네요. 네. 다음 주택에서는 침대 협탁에다가 옆에다가. 제가 정수기를 달아드립니다. 그런데 자상한 남편의 반전. 3층에 아내 출입 금지 구역이 있답니다. 3층 계단으로 오르면 처음 나타나는 이곳. 거실까지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는 아내 출입 금지. 남편의 서재라는데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출금하라면 출금하면 되지 뭐. 그 공간 한번 슬쩍 들여다볼까요? 빈티지 라디오에서 취미용품들이며 좋아하는 피규어까지 인간 장은성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지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남편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자 예민한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입니다. 부부는 40살 넘어 부부의 연을 맺었다지요.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데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답니다. 여기가 그러면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설마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남편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이따가 쫓겨나기도 해요. 자기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자꾸 오니 그 신기가 좀 불편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공간이거든요. 한층 위 4층은 아내의 공간인데요. 남편과 전혀 다르죠. 털털하고 소박한 아내의 성격이 묻어나는 공간. 다락처럼 낮은 천장도 아내에겐 안성맞춤이라죠. 저에게는 천정이 높은 것보다 저는 좀 집중을 요하고 조금 그런 일들을 조금 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이 공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는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고 남편은 이제 밤늦게 조금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되게 뭐 새벽 시간대까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는데 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또 늦은 시간에 음악을 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은 아내가 또 수면하는 공간 그런 공간과는 층을 두고 또 층에서도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분리를 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도 이 한 공간에서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의 설계를 또 담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취침 준비를 할 때 남편은 음악과 함께 혼술을 즐기고 부부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는 서로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또 이럴 때 좋답니다.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는 점도 화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싸우면 일단은 떨어지라고 하듯이 여기는 조금만 올라가고 내려가 버리면 서로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이 격리하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두 분 식사 준비하시나 보다. 어머나 라면 요리만 하시나 했더니 이게 다 뭔가요? 형님, 저희도 왔습니다. 진짜 왔어? 잘 지내시지?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연말을 맞아 지인들을 초대한 건데요. 럭셔리 하우스에 어울리는 럭셔리 음식들. 웬만한 레스토랑 저리 가라네요. 아직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건배사 한번 하시죠. 그래 반갑다. 잠기는 저희지. 은석 씨의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건축을 짓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은 쉽게 부수는 게 안 되는데 형은 과감하게 마음에 안 들 때는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게 뭐 물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뭐 피해인데도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최고가 아니면 안 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짓는 걸 보고 사실 제가 형을 좀 존경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가가 작정하고 만든 집.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죠? 다음 집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더 발전시키고 디자인에서도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집을 또 짓고 그 다음 또 짓고 이렇게 계속 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불편함은 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진보하는 그런 집들을 지어나가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반드시 짓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덕분에 집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얻고 갑니다.